라디오 방송이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출현이 아닌데 출연인데 뭐 라디오 방송이 출현이 아닙니다. 출현은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걸 자꾸 얘기해야 되지? 출현은 없던 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오늘 저희 썸네일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이게 유머다. 나 나쁜 의미로 유머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게 유머지. 국민의당 유세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들어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한 거지. 아, 그러니까 강정호 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네. 저거는 좀 할 소리가 아니지 않나. 막말에도 정도가 있다. 안철수 그 의원이랑 이준석 전 대표랑 자꾸 싸우잖아요, 지금. 근데 두 분이 계속 대립을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약간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공생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서로 이제 노이즈를 만들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주목받는 그런 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드는 게 아니니까 정들었나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안 좋잖아요.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진 것 때문에 그거 때문에 분위기가 확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노원구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인데 거기부터 이따가 일단 지금 상황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정리 잘 돼 있습니다. SBS에서 정리를 잘했어요. 야, 근데 페북이 디자인이 잘 돼 있어. 앞으로 안철수. 멋있어요. 이 사진 잘 나왔어. 그리고 색깔도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안철수, 경제, 외교, 과학. 본인이 이제 경제, 기업인 출신이시니까 경제에 써오신 것 같고, 외교는 왠지 잘 모르겠고, 과학은 본인이 이제 의사 출신이시니까, 이제, 사진, 전 지금까지 제가 안철수 대표 의원 사진 많이 봤는데, 역대급으로 잘 찍힌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우기 시작했어.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강도 높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이제 강도 높은 설전을 둘이 이제 싸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안철수 의원은 오늘 SNS에 당 윤리위에 강서구 선거에서 이준석이 저지른 해당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해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 너무 슬픈 게 내부 총질을 해가지고 문제다는 건데 이겁니다, 이거요. 라디오 방송이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출현이 아닌데 출연인데 보니까 심지어 10월 10일에 뭐 라디오 방송이 출현이 아닙니다. 출현은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걸 자꾸 얘기해야 되지? 출현은 없던 게 나타나는 거. 귀신이 나타났다. 호랑이가 출현했다 이런 거고 이거는 출연이에요. 출연. 어떤 방송에 나가는 건 출열입니다. 출몰도 아니야. 출몰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진짜 이거 출몰도 이렇게 쓰는 분들 많던데 출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출몰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일몰 해가 사라지는 거. 이게 일몰이죠. 일출 해가 뜨는 거. 출현 실제로 나타나는 거. 출연이죠. 출연. 여기서 이제 나왔으니까 출연에서 안철수 의원이 그 강서구 그 선거 유세를 따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지지자분이 이제 막말을 한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근데 지랄하고 자빠졌죠. 이렇게 자기는 이제 유머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것 때문에 선거를 망쳤다면서 대통령 김기현 대표 그 다음으로 크다. 근데 진실은 뭐였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인 것 같은 분께서 저를 향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하하 지랄하고 자빠졌죠 하하 하고 유머로 승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유머로 본인이 이제 승화시켰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당 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 강서구청장 선거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이렇게 유머로 승화시켜서 열심히 내가 한 몸을 열심히 뛴 선거를 가지고 비판에만 몰두하는 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억울함인 거예요. 아시겠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당을 도와주기는커녕 비판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총질로 연명하며 제명시켜야 된다.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는다. 한다며 현재 징계 상태인 이준석 제명을 위해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는 똑같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남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한 말로 그대로 하는 걸 그런 어떤 전술을 많이 써요.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길게 쓰고 자빠졌죠. 그래서 한 번 더 매기는. 안 의원의 SNS 글을 공유하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길게 쓰고 자빠졌죠라며 최근 논란이 된 막말을 거론해 비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철수 이제 의원이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원하게. 자, 이번 선거 졌으니까 내년 성선에서 이기려면은 나쁜 사람 뽑아내고 좋은 분 모셔서 확장 정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당이 몇 프로 질 거라고 잘난 체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 누굽니까? 이준석 전 대표죠. 내보내야 된다. 응?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 입문해서 대접해줬더니 오만방자하니 그게 잘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지가 당에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맞는 편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서명운동에 16,000명이나 동참을 했대요. 그래서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머로 승화했다. 근데 자기한테 욕설한 부분은 쏙 빼고 본인이 이렇게 큰 책임 있다는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그래서 자기 지역구도 예측 못하는 마이너스 3선 3번 졌다 이거죠. 3선이 이렇게 갑자기 도사급으로 취급받는 것은 기묘하다. 그래서 새치혀로 세상을 현혹하며 당을 난도질하는데 과대포장돼 있어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 다음에 근데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검사 동일체원 측이 지금 정치권에 이식됐다. 그러니까 막 검사들이 다 맞다 이런 얘기 듣는 게 맞냐?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 경쟁 얘기하고 있냐? 또 이것만 가지고는 수도권 민심 얻을 수 없다. 이번에 장관 인사청문회 너무 분위기 안 좋지 않았냐? 이번에 박정훈 해병대 대령 모습,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 병사가 숨졌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중단 입장 얘기해야 된다. 당이 이게 뉴라이트냐? 왜 R&D 예산을 자꾸 삭감하냐? 잼버리 사태 겪고도 여성부 예산 늘어났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쭉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1,000명 늘린다는 이야기 갑자기 왜 하냐?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 표출하는 것을 막아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괴롭힐 것이다. 또 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기자회견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막 눈물에 막 진심을 담긴 이런 80이 표정과 넘은 나이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더니 회견 이후 연이어 왜 회견을 눈물쇼 하면서 하냐. 눈물쇼를 보여줬다며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이준석 제명운동의 불길이 너무 뜨거워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명의 불길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과 당을 직격하며 악마의 눈물쇼를 보여줬는데 제명당하면 탈당할 명분을 쌓으려는 잔꾀가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기 글이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글을 썼어요. 뭐랬냐면 본인이 제명당하는 걸 막고 탈당할 명분을 찾는 거다. 제명의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당을 직격하면서 악마라고까지 하는 건 좀 악마는 좀 정말 악마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서 줬는데 연기는 둘째 치고 진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문장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진심이라고 해야 됩니다. 제명의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줬는데 연기는 둘째 치고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겠죠? 진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는 이건 좀 약간 어색한 표현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눈물쇼를 보여주고 제명당하면 탈당할 명분을 쌓으려는 잔꾀다. 그러니까 진심을 보여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제명을 계속 하려고 하면은 탈당하려는 이제 명분이다. 근데 너무 늦었다. 그런 눈물쇼 당시 호상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연기한 악마의 눈물쇼와 궤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이준석은 반드시 제명되어야 당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최상급으로 이렇게 센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약해 보이는데. 어또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방지라는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게 단호하고 무섭게 얘기를 했잖아요. 안 의원의 이 같은 비난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아픈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일축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그 내부 총질을 고려하면서 윤리위 제도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뜻인 것 같아요?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한테 안철수 의원이 윤리위 제소한다고 하니까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병자라고요? 심장 얘기 아닌가요? 관심이 없다. 이걸 보고도 마라톤을 하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랑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조롱 아니냐? 조롱 아니 대부분 조롱이라고 이제 생각을 그죠? 제정신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 다 알지 않냐?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이게 나와서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하냐? 그래서 보니까 안철수 의원도 되게 말을 악마의 눈물 쏟아 이랬지만은 이준석 대표도 되게 무섭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왜 이러는 거 같냐니까 지금 시점에서 자기 딴에는 학습을 한 거죠. 아 이렇게 하니까 그 환각 상태에 들어가 있는 전통적 당원들이 나를 지지하겠구나. 네. 이준석을 저격해야 가장 나쁜 거 배운 거죠. 뭐 박근혜 때 유승민 때리니까 잘 되더라 뭐 이런 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준석 때리니까 뭐 재미 보더라 뭐 이런 거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배울 게 없어서 그런 걸 그 나이에 배운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렇게 사시는 건 전 뭐 제가 60 넘은 사람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저는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개혁 선배로서 존중했던 원희룡 장관도 그렇게 자기 새로운 삶을 개척하겠다 해서 가시고 안철수 의원도 나 60에 이제 드디어 새로운 길을 깨달아가지고 이쪽 길로 가야지 해가 가신다 그러는데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랄 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주변에서 욕을 끼쳤고 뭐 해를 줬고 뭐 이렇게 없어요. 이분이 무슨 자기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은 드는데요. 억울하면 해명을 하면 되고요. 그때 해명이 대중한테 먹혀들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무슨 자기가 삼선 의원이라면서 중진 행세하는 분인데 네. 그런데 가서 그러면은 유세차에서 일반 시민이 지나가면서 특히 뭐 가다 보면요 뭐 욕설 날리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매끄럽지 못하게 대응해가지고 유세하면 자기 뭐 그 유머를 하지만 아무도 안 웃었거든요. 네. 저는 뭐 다른 말은 다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포인트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머에 굉장히 뭐랄까 기준이 좀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유머라고 주장을 해도 아무도 안 웃으면 그게 유머가 아닌 거거든요. 유머로 승화했다고 하는데 이거 유머인지 아닌지는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본인이 유머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이 아무도 안 웃는다거나 본인이 유머로 얘기했지만은 상대방이 기분 더러워하거나 내가 했지만은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아재 개그라고 하죠. 아재 개그. 그래서 저는 유머는 상대에 대한 이해, 상대에 대한 관심,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이 있는 사람만 좋은 유머를 할 수 있다. 어떤 맥락과 공통적 관심사와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만 유머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이준석 대표 말에 저는 약간 동의가 돼요. 사람들이 웃어야 당사자도 웃고 욕한 사람도 머쓱해서 웃고 이래야 유머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한 사람 했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웃었어. 그러면 그게 유머지. 그건 정말 위트 있게 잘한 건데 요거는 좀 아무도 안 웃은 것 같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건 유머가 아니라 아재 개그라고 할 수 있다. 예, 혼자 혼자 웃는 것은 뭐 존중하지만은 예, 그거 갖고 그러면은 지금 그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예, 갑자기 영감을 얻어가지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야 나 이번에 원래 이렇게 얘기해드릴게요. 원래 안철수 대표가 거기에 9월 22일인가요? 그때 갑자기 상임 고문인가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왜 저러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딱 생각해 보면은 27일날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 구속되면 판이 뒤집히겠지란 예측을 본인이 가서 거기서 뛰었겠죠. 잘 되는 선거일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그럼 그거 예측 실패한 거 갖고 지금 와가지고 뭐 오히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말은 강서구 정장 이길 줄 알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가서 뛴 게 아니겠냐라는 이제 이준석 대표 자기가 주장이에요. 맛있는 것 때문에 책임론일 것 같으니까 집에 자고 있던 이준석을 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평가할 가치도 언급할 가치도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이슈가 되게 크게 됐어요. 아픈 사람 상대 안 했다고 말하는 게. 그래가지고 엄청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걸 또 장성철 대표가 심장 아픈 거 그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중간에 또 얘기를 해가지고 전 이거 약간 좀 궁금하던데. 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장성철 소장이 CBS 라디오 나와서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안희원이 좀 아픈 데가 있다. 사실 실제로 아프다. 이걸 약간 진짜 환자로 만들어버림.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게 약간 좀 카바 쳐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저의 어떤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 정신병자야. 저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그건 되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막 되게 깔아뭉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좋게 보일까봐 장성철 소장은 아니야, 그 사람 진짜 좀 아픈 데가 있어서 그 얘기한 걸 거야. 이렇게 약간 두둔해 주려고 하는 그런 건가? 그래서 약간 스텝이 안 맞은 건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부연을 했는데 안희원실이 어떠한 기자질환이나 질병 갖고 있지 않다. 강한 심장의 소유자다. 화를 냈어요. 그래서 조롱의 팀워크라니 펜타토닉님. 그래서 이렇게 돌린 거냐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얘기 안 나왔을 건데 이 얘기를 하면서 장 소장이 에 대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안희원 씨 거짓 정보다. 그래서 정정하게 사과하지 않은 법적 조치. 갑자기 이제 또 이렇게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그래서 장 소장이 존경하는 안철수는 심기에 상하게 죄송하다. 하지만 법적 조치 하신다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된다. 22년 2월 오후에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이 있었고 분당 재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발표하는 제 심정도 좋지 않다. 협박하시면 사실도 까겠다. 악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될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제 심정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썸네일이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단 말이야. 자, 요거는 우리가 같이 이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유머다. 이게 유머다. 전 이게 유머라고 생각해요. 나 나쁜 의미로 유머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게 유머지. 맞아, 셀피를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약간 근데 어떻게 찍어야 이 셀피를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근데 모자가 근데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뭔가 왜 이렇게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좀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인스타에 올리신 거예요. 부캐 부자래. 부캐 부자. 의사, 교수, CEO, 창업자. 야, 이거는 부캐 부자. 의사, 교수, CEO, 창업자. 이거는 다 맞아서 뭐라 할 수가 없네요. 이거 팩트가 아니야, 팩트. 여기서 이제 찍으셨는데 뭘 올리셨냐면은 6.43km를 뛰셨대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근데 6.43km를 뛰었는데 38분에 뛰었다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잘 뛰는 거 아닌가? 저보다 잘 뛰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못 뛰는 것도 있는데, 제가 6km 뛰는데 42분? 3분쯤 걸리거든요? 당산역에서 여의나루역까지 뛰어갔다 오는데, 6km 뛰는데 보통 43분 걸리는데, 6.43km에 38분이면은 진짜 잘 뛰는 거야. 이건 인정. 너무 잘 뛰신다. 맞아. 엄청 잘 뛰는 거예요. 다만 사진은 조금, 좀 아쉽다. 그래서, 올렸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올리면서 지금 이제 로마에 계시나 봐요. 로마에 계시는데 내가 안희원이 오늘 29일 열린 춘천 마라톤에서 풀코스 마라톤에도 참가한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쓰러지잖아. 이 정도면 쓰러진다고. 이 정도면 이건 인정하는 부분 진짜 마라톤. 안희원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건강한 중년이다. 모르긴 몰라 누구보다 튼튼하고 강한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싸우냐 보니까 두 분이 실제로 이 악연이야, 악연. 진짜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더라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기사? 리틀 안철수. 첫 기사가 리틀 안철수야. 2011년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초딩? 중딩? 뭐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한문 쓰면은 막 중국인이냐고 막 뭐라 한다면서요. 이때가 이뜰 땐가 봐요. 이공계 과학도의 아이비 리거의 벤처 사업가의 나눔 실천가 엄치나 출신의 노블리제 안철수 데자부를 느끼게 한다. 기가 막힌다.
26살 때. 가지고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치며 이 사람이다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안철수 컴플렉스에 빠져있던 한나라당이 리틀 안철수를 통해서 EJ를 과연 해낼 수 있겠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처음 나왔어요. 이렇게 스타 상품이다. 이때부터 표정이 안 좋죠. 내가 지금 트위터 알바하려고 왔냐, 호랑이 새끼를 불러온 건지.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색 맞추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다. 근데 이때부터 안철수랑 나 비교하지 마라. 안철수 대표랑 나랑 비교하는 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하세님 김정은이라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김정은으로 변신하기 전이라니요, 하세님. 어딜 봐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손절 뾰롱통님 맞으니까 얼평하지 마. 응? 근데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이 확실히 저도 2010년보다는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전 지금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예.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안 좋게 된 게 이거예요. 이거 졌잖아. 노원병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안철수 대표한테 졌어요. 이때 또 분위기가 이럴 때부터 이제 불길하게 됐죠. 근데 그 다음에 2018년에 6.13 보궐선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이 낫죠, 그죠? 맞아, 지금이 나. 저도 지금이 나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때 기억납니까? 이때 보궐선거 때, 자, 서울 노원병에 김근식 예비 후보가 나온다고 했었어. 왜냐면은 안철수계 이때 왜 보궐선거 했냐? 안철수 후보가 당시 안철수 의원이 나 대선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나 빠지면서 이제 보궐선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보궐선거가 열린 거지. 그러면서 자기 후계자 같이 김근식 예비 후보를 여기다 박아놓고 가려고 했는데 유승민 개인 이준석 예비 후보랑 안철수계 김 후보랑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계파 갈등 막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밤이당 여러분 기억나시죠? 참으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이제 이때 김근식 예비 후보가 사퇴하고 이준석 후보가 떨어졌죠. 그래서 마이너스 3선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노원병에 이준석만 신청했는데 뒤늦게 경선 결정하면서 안철수계 유승민계 이렇게 싸웠었죠.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7치. 그러니까 해피바이러스님 맞아. 그러니까 맞아. 졌잖아. 철수만 시계 봤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마삼중이라고 하지 마. 마이너스 3선 중진 이런 걸로 놀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3선 중진 이런 말로 사람 놀리면 안 돼요. 응? 하지 마십시오. 마삼중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0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2019년이에요 이게. 안철수 대표에게 했던 욕설을 방송에서 다시 언급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있었던 거짓 해명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여기 기억나십니까 이거?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 바른미래당 소속이던 이준석 후보는 청년 당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안철수 술 먹다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막말을 한 게 나온 거예요. 향해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안철수 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철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했죠. 그걸 어떻게? 안 했죠.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2019년 5월에. 하지만 다음 날 이 후보 녹취가 나왔어, 다음 날. 녹취가 공개되자 근데 이게 약간 본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병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안철수가 이렇게 하면은 병 될 수 있다. 되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본인은 이 앞에 되는 거거든까지 자르면은 여기만 말하면 이제 맞는데 억울할 수도 있죠. 아무튼 당내에선 제명 요구가 그래서 이 후보는 직위 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위 해제 징계를 받았어요. 당시 동석했던 정치권 인사는
훨씬 심한 발언도 많았다며 2시간 동안 안 대표 욕을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2시간 내내 했다. 나경원 후보가 TV토론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이 후보는 사석에서 한 발언이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당 욕설 초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해당 욕설은 장애인 비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과는커녕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와 만난 걸 부인했다가 사실로 확인되자 뒤늦게 인정한 것도 논란입니다. 커피 한 잔 같이 한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마주침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크게 언급 안 했다. 하지만 지난주 한 유튜브 방송에선 김 전 대표와의 관계를 스스로 부각시켰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하는 마포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할아버지 마음 편해. 이 후보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말 많이 하면 안 돼. 이게 다 나한테 돌아와. 저도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굉장히 조심하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다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니까. 근데 아무튼 이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욕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상에서 이 표현 많이 쓰는데 저는 이 표현을 안 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 지 진짜 한 15년 된 것 같아요. 14년쯤 된 것 같아요. 자, 한 3, 4년 전에, 그때는 이제 이런 표현이 막 문제나 이런 얘기도 많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친하던 이제 그 방송계 분이 계셨는데, 걔가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 표현을 되게,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막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 먹다가 저한테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사실은 본인 아버님이 청각 장애인이신데, 그래서 그 표현을 좀 나랑 있을 때만이라도 안 써줬으면 어떻겠냐고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그 순간 너무 미안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이렇게 막 생각 없이 써온 게 누군가한테는 진짜 큰 상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진짜 안 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 말고 좀 대체할 만한 표현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이건 괜찮아요. 이건 뭐냐면은 전 이거 진짜 이제 이 표현으로 대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등신은 뜻이 뭐냐면은 그냥 통나무 같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등신아. 그래서 등신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그냥 바보보다 등신이 더 나아. 등신은 정말 누구에게도 상처되지 않는 말이에요. 등신. 봐봐. 내가 맞잖아. 이걸 내가 옛날부터 그래서 나무, 흙, 쇠로 만든 사람의 형상. 나무로 만든 사람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등신이 그나마 낫다. 욕을 안 쓰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욕을 아예 안 쓰고 살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왕 쓸 거면은 등신으로 순화. 그래서 빡쳤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에서 빡쳤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명예훼손이다 이러면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뿐이 아니라 당원 간의 불신과 불화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었죠. 이제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 됐을 때 그때도 또 싸웠어.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단일화 때는 단일화를 해주고 이번에 단일화 계속 안 했다고 하는 이 사람이 엑스맨이다. 안철수 엑스맨이다. 또 이때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안철수가 김종인 자리 노리는 거다. 안두삼이 될 거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 보궐선거 때 이제 그 CBS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뭐라냐면 저는 보수 중에 진영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평가가 둘로 갈리는 것 같다. 나는 안잘알이다. 나는 안철수 잘 안다. 인연이 깊다니까요. 이게 1, 2년 만에 지금 나온 게 아니야.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안철수는 늘 약간 용두사미식이다. 안철수는 늘 비슷했다. 눈썹도 달라지지 않았냐. 눈썹 되게 빡세게 했죠, 여러분. 그래서 저번엔 더 달랐다 그랬는데 중도라는 게 진짜 안철수의 상징성이랑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하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당하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글쎄요. 겪어보면 알게 된다. 자, 이 얘기는 근데 정치권에서 많이 이제 도는 얘기긴 하죠. 이제 안철수
의원 한번 겪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랬더니 김현정 앵커가 너무 악담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안자랄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자랄들 입장에서는 용두사미로 겪어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선 있죠 여러분. 철수맛, 그러니까 이른바 철수맛이라는. 그 다음에 대선 때 얘기를 했어. 진짜 한두 번이 아님 계속 뭐라 했음. 안일화가 아니라 안철수로 단일화가 아니라 간일화. 간 보면서 그래서 이때 약간 그 안동 그 간고등어 간제비니 뭐 그런 얘기 많이 돌았죠 여러분. 찰스맛 간일화라고. 그거 얘기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짤이 그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간을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래서 이때는 이제 MBC 라디오 나와가지고 본인이 너무 고무돼가지고 아니라 이런 말 만들었다더라. 근데 이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때 약간 선 넘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자, 안철수 후보 이제 유세를 하는데 유세버스 운전하시던 분께서 숨지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의 글을 이제 썼어요.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말이 안 된다. 뭐냐면 손평호 지역 선대위원장 연결식에서 저 안철수 풍파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손동지혜를 받들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였나 봐요. 근데 그냥 그러면 사람이 죽었고 고인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도 하지 뭐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인이 불시에 돌아오셨는데 유지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당 유세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들어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한 거지. 그러니까 강정호 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네. 저거는 좀 할 소리가 아니지 않나? 이런 말씀. 그래서 댓글을 좀 보니까 여기 댓글에 막말에도 정도가 있다. 그죠? 약간 선을 좀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많은 분들 하셨나 봐요. 저는 이분 말씀도 이해가 되더라고. 고인이 평소 유세활동 동참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기를 희망하면서 했을 테니까 평소에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한 게 뭔 문제가 있나? 그럼 평소에 다들 자기 뜻을 녹취하고 남기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선 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약간 늘 어떤 정치적 어떤 편을 든다거나 저는 진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산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 멘트는 조금 선을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이런 멘트가 이거 이제 그 대표가 된 이후에 본인의 흰머리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페북에 하소연을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한 거죠. 간은 간철수고 장은 장제원이다. 이게 뭐 이때가 약간 그 이준석 대표가 제일 페북으로 막 선문답 같이 제일 많이 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또 안철수 그 의원이 또 냉소 간장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할 말 없냐니까 속이 타나 보죠. 이렇게 냉소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 티키타카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건 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랄까 언론이 과하게 해석했다. 아니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한 게 맞다. 페북에 당 윤리위 징계 이후 전국을 돌며 이 대표는 오늘 간장 불고기 사진 올린 거예요. 그래서 SNS에 대구 칠성시장에서 간장 불고기를 먹었는데 간장 불고기를 사진을 올렸어. 근데 여기 이게 올린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또 비판한 걸로 봐야 되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인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근데 보통 간장 불고기 라고 저렇게 안 써놓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아 이준석이라면 충분히 의도적이다. 의도적이어도 넘어가야 된다. 초딩 둘이 싸우는 것 같다. 황금 호빵님께서 이게 뭐가 맞는지 해서 SNS에 간장 불고기 사진 올릴게. 이거 약간 좀 과하지 않나. 계속 싸워. 이번에 이제 그 뭐 성접대 뭐 논란에 대해서 뭐 굉장히 또 시달릴 때가 있었거든요. 안철수 의원과 앙숙으로 알려져 있다. 솔직히 평가해달라.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랬더니 제발 많은 분들이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의 철학을 이해하고 이분의 정책 판단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 알게 되면 말해달라. 많은 분들이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대놓고 이제 약간 좀 니네가 만나면 알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대표는 늘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안철수 의원이 이거는 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 의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제가 문제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든 사람이 풀어야죠. 제가 풀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하고는 한번 뭔가 좀 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두 분이 너무 갈등하시는 것처럼만 비춰져서 어떻습니까? 저는 한 번도 막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나는 딴 거 보니까 이분 웃는 게 어색하지?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이제 처음 의원총회 예. 편한 마음으로 제가 넥타이도 매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당연 시작하자마자 가버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게 참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참 아니, 되게 그 정치 오래 하신 분이고 저보다 되게 많은 면이 되게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신 거 알겠는데 웃을 때 너무 어색해. 그래서 계속 이런 시스토리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계속 싸우고 뭔가 무시하고 약간 조롱하고 만나보면 너도 알 거야 약간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그랬더니 지금 안철수 의원은 윤리위에 지금 뭐 제명하자 이렇게 세게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당내 입지가 두 분 다 막 엄청 탄탄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스 밴 님이 학자로 남았으면 존경받았을 뿐이다 이런 말씀도 맞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막 그 독서 콘서트? 아니다. 북 콘서트? 이제 그런 거를 처음 약간 하기 시작한 분 아닌가요? 뭐 시골 의사 박경철 씨랑 같이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아 유자님 간만에 오셨습니까? 아 싸움은 개싸움이지. 이한금님이 웃는 건 항상 어색해. 그래, 초딩이라고 하나 봐요. 웃는 게 약간 늘 이렇게 약간 억지로 웃는 것 같이 좀 보여가지고 좀 약간 속상하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